자, 일단은 우리가 배울 자바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자바란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제임스 고실링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이 자바를 오라클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OOP, 그래서 뭐 오리엔티드 오브젝트 프로그래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자바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서 뭐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볼까요? 1991년 그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4년 걸렸네요. 1995년에 발표됐대요. 뭐 생각해보면 굉장히 자바도 오래된 언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자바의 특징,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객체 지향 언어다. 오브젝트 오리엔트 뭐 랭귀지. 그리고 이식성이 높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바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윈도우, 리눅스, 맥 이런 데서 어디서든지 실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바 이전에 C라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요. OS가 바뀌면 컴파일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컴파일 다시, 만들어서 컴파일 다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 자바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디서든지 동작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멀티 스레드를 쉽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스레드가 뭔지도 모르죠. 나중에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그럴 거예요. 이게 뭐가 쉽다는 거지?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요즘 나온 뭐 파이썬이라든지 뭐 고라든지 이런 최신의 언어들을 보면 스레드를 자바보다 훨씬 쉽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 스레드를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은 더 이상 장점이 아닌 것 같아서 빨간색 표시를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풍부하다라고 돼 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소스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 소스들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자, 아까 우리가 자바에서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왔었던 게 이거였죠. 객체 지향 언어라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 객체 지향 언어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자,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위기는 뭐냐면요. 자, 하드웨어의 생산성과 발전 속도를 소프트웨어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다. 이 얘기였어요. 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보면 딱 나오죠. 아까 얘기했죠. 1995년에 자바라는 언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 컴퓨터가 요거였어요. 이때 당시 컴퓨터가 386이라는 컴퓨터였는데요. 이때 당시는 하드라는 것도 달리지 않고 나온 컴퓨터들도 태반이었고요. 무조건 디스켓으로만 넣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라는 것도 커봐야 4메가 또는 2메가바이트였던 시절이었어요. 자, 2020년이 왔습니다. 자,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성능이 비약적으로 올라갔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바를 쓰고 있어요. 버전업이 많이 됐냐?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요즘은 객체 지향 언어가 발전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속도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었지만 옛날에는 그 정도로 처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는 계속 발전하는데 소프트웨어는 거기를 못 쫓아가더라. 그래서 이거 좀 큰일이다. 나중엔 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성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결을 하자. 라고 맨 처음에 이 문제 제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왜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중에서도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수제로 생산하는 자동차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페라리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현대나 자 이런 차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나와요. 자동차 한 대를 뽑아내는데 시간이 빨리 나옵니다. 자, 그런데 페라리 같은 그런 슈퍼카들은요,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생산 라인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부품 하나하나 깎아서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뭔가를 하나 만들었어. 자, 그리고 다른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만든 소스를 남한테 공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소스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의 수작업과 다름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하듯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방식을 한번 차용해 보자. 자, 근데 자동차 공장은 보니까 개발을 어떻게 해? 부품을 미리 다 갖춰 놓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조립만 하고 있어요. 조립만. 그래서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로 자주 쓰거나 유용한 것들은 미리미리 갖다 쓸 수 있게 준비를 해놓고 그거를 조립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우리가 직접 만들자. 그럼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라고 해서 나온 게 객체지향 언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요, 객체지향 언어에 가장 충실하게 만들어진 언어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바예요. 자, 그래서 자바의 개발 철학은 요겁니다. 남의 것을 편하게 사용하자. 남이 만들어 놓은 소스를 편하게 사용하자. 이게 자바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자바는요, A부터 Z까지가 남의 거를 편하게 사용하는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바 개발을 할 때요, 웬만한 거는 뭐 우리가 손으로 하겠지만 나중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남의 소스를 갖다 쓰는 경우가 훨씬 많아져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뒤에 가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렇게 들어가요. 자,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다. 그리고 객체 지향 언어는 뭐다? 남의 소스를 부품처럼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게 객체 지향 언어다. 자, 그리고 이 객체 지향 언어의 어떤 특성을 가장 잘 따는 게 자바라고 했죠. 그래서 자바는 남의 소스를 편하게 쓸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요약 부분에 있는 내용만 알고 지나가도요, 이 한 챕터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